관종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착하십니다.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놀리고 그러지 맙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요새 경계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꽤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성격, 연극적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제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 딱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연극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관종으로 오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종이 아니라 연극적 성격이었다는 거로 제가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극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은 상황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인 것으로 특징되어집니다.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이용합니다.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극화,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을 보입니다. 피암시적인, 즉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합니다. 참 어렵지요. 제가 쉽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모임에 가잖아요. 일단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일단 옷부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화장에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짙은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으면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기가 막히지 않니? 대화를 듣다가 보면은요, 줄거리를 진행하는 대화는 이런 감탄사에 묻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서 주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점점 지겨워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루하다고 눈치를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모임을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사실 매우 아름답거나 매우 잘생기고 체형이 좋은 남성이나 여성은 연극적 성격을 지녔을 때 잘 어울리고 힘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튀는 행동이나 튀는 옷을 입거나 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연극적 성격이어서 항상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있으면 남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옷을 왜 저렇게 입지? 하는 패션을 갖다 하든 얘기할 때 음의 높낮이가 심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지하철에서 전부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목소리 톤을 사용하든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일부러 튀는 행동과 튀는 언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조금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를 갖다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주위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그만 좀 해라. 지나치다. 보통 누가 그러냐? 부모님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튀는 행동과 튀는 말을 갖다 하게 되는 거고, 가장 커다란 이유는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튀는 행동과 튀는 말, 튀는 옷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게 되면은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놀림받고 희화받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녀분이 진짜 별거 아닌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거를 주위에 자랑한다는 거는 자녀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욕먹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연극적 성격인 어머니는요, 그 별거 아닌 거를 동네방네 전부 다 감탄사를 갖다 내면서 자랑해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도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거든요. 리액션이 오히려 과해서 때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있잖아요. NG간 하면은 부모님께 얘기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있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동네방네 전화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느라고 너무너무 민망하게 해요. 당사자를. 또 연극적 성격인 분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굉장히 대화가 장황하고 길어요. 마치 중계방송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계속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진짜 질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넌 참 알맹이가 없다. 요점만 얘기해라. 그 얘기는 결국 관심의 반대는 무시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막 화나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어서 갑자기 분노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그 주위에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항상 자신의 얘기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연극적 성격인 분들이 원하는 거는 과도한 공감과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동의인데, 그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리액션을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위 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공감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이 주위 분들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의 말에는 어느 정도 리액션을 갖다 해주던 분이 연극적 성격인 분을 만날 때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나친 감정 표현 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하게 철벽으로 본인을 방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관계가 돼요. 이런 경우가 부부간에 일어나게 되면은 참 슬퍼져요.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남편 혹은 아내가 다투고 나서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미칠 것 같아요. 연극적 성격의 반대로 내향적인 분들은요,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다투게 되고 가출도 하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상당 부분이 회피형 성격인 분과 연극적 성격인 분이 결혼하게 되면은 한쪽은 계속 쫓아가고, 한쪽은 달아나고, 한쪽은 말 시키고, 한쪽은 말 안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처음에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무조건 자기를 좋아하는 신호를 착각하거든요. 회피형 성격인 분들은 거리두기 타입인데, NG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못 사귀는데요, 연극적 성격인 분이 너무 확실하게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연극적 성격과 회피형 성격이 결혼을 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종종이 아니라 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팔랑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위에서 팔랑귀라는 말을 듣습니다. A의 관심도 받고, B의 관심도 받고, C의 관심도 받고, D의 관심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한테도 네가 맞아 해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네가 맞아야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네가 맞아야 해야지 그 사람이 날 좋아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얘기에도 휘둘리고, 저 사람 얘기에도 휘둘리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도 맞아야 되고, 결국은 팔랑귀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집단 분위기에도 잘 쏠려요. 남들이 다 뭐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하게 돼요.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평생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다가도요, 요즘 같은 때는 뒤늦게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막 또 주위에 번거를 또 알리시지요. 그래서 남의 말에도 잘 영향을 갖다 받게 되고요. 누가 와서 보험 판매 권유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어주세요. 넘어가거든요. 누가 이게 좋다 하잖아요.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남의 얘기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사람들이 다 자신한테 관심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A는 나를 사실 100만큼 좋아해요. 그러나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A가 나를 1000만큼 좋아한다고 착각하세요. 그래서 남을 잘 믿어요. 돈도 잘 꺼주고요. 사기도 많이 당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가끔 연애할 때도 당황하세요. 틀림없이 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린라이트를 주는데요. 아무리 그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셨다가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요, 좋고 싫음이 금세 얼굴로 나오게 되세요.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고 좋은 의미에서 단순한 분들이시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연극적 성격이신 분들이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가 되어서 연예인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주위에서는 관종이라는 말로 매도당하기도 하지만요, 본인이 저절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학력, 저절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저절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외모, 저절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요. 주위에서 연극적 성격인 분을 뵙잖아요. 가끔은 짜증 나실 거예요. 가끔은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차라리 짜증나고 왜 저러나 싶으시면은요, 슬쩍 자리를 피해도 돼요. 그러나 그분들을 너무 뒤에서 우리 흉보고 너무 뒤에서 놀리고 그러지 맙시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사는 거거든요. 연극적 성격인 분이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에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그 말이지요. 관심을 좀 꺼. 남들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나 연극적 성격은요, 타고 태어난 거예요. 관심은 그분들한테 밥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인 분들은 이렇게 안 채워지게 되잖아요. SNS에서라도 그거를 갖다 만회하려고 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멋지게 꾸미기도 하시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들키게 되면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받기도 하게 돼요. 제가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거기에도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아픔이 있다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위에서 연극적 성격인 분을 만나잖아요. 대부분 착하십니다. 잘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